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1일 의신 첫 번째 기사 1597년 명만역 25년 상이 모아간에 거둥하여 소 안찰 및 양부총을 전송하면서 위문하려 하였는데 안찰이 모아간에 들리지 않고 지나갔다. 상이 승지를 보내 말을 전하기를 과인이 대인께서 귀환하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는 만나 인사를 드리고 싶어 이곳에 기다리고 있었는데 지금 대인이 돌아보지도 않고 가시니 과인은 섭섭한 마음 금할 수가 없소이다. 잠시 화계를 왕림해 주시오 하니 안찰이 답하기를 내가 심유경의 사건 때문에 조정에 주애를 얻게 되었는데 어찌 감히 출입할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다시 승지를 보내 제3 요청하니 안찰이 말하기를 내가 병이 나 걸음을 걸을 수 없는 데다가 또 중죄를 지었으니 감히 명에 따를 수 없습니다 하였다. 부총 역시 들리지 않고 지나가므로 상이 사람을 시켜 보기를 청하니 부총이 답하기를 죄를 지은 사람으로서 지금 잡혀가는 판에 황공스러워 감히 들어가 인사드리지 못합니다. 특별히 사람을 보내 뜻을 전달해 주시니 후이에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1일 무신 두 번째 기사 상이 모유격의 모국기였다. 이름은 객관에 거동하여 상이 이르기를 군사 군량을 재차 보내 시종 구제해 주시니 황은이 만극하오. 대인이 우리나라에 이르 만리를 하리와 이처럼 수고하시니 참으로 미안스럽소이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명을 받들고 동정하는 것은 직분 내의 일인데 무슨 수고로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흉적이 경기를 핍박하여 우리나라의 멸망이 조석간에 달려 있었는데 천명이 진격하여 승첩을 거두자 흉적이 천위를 두려워하여 멀리 도망갔으니 황은과 여러 대인들의 은덕이 더욱 만극하외다 하니 유격이 말하기를 우리 병사가 오기 전에 이미 도망하였으니 저 외적을 쳐 없애버리지 못한 것이 한스럽습니다. 후일에 대병이 일제히 집결하면 속을 엎어버릴 터이니 부디 의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1일 무신 세 번째 기사 이 이첨을 사관은 정언으로 삼았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2일 기유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격리 대인의 법도가 극히 엄격하여 채소 등의 물건도 사들이고 국왕이 문방구나 무기 같은 것을 증정하더라도 모두 물리치고 받아주지 아니하여 국왕이 성의를 표할 수가 없는데 이것은 참으로 예의상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다른 물품은 대인의 위험이 두려워 감히 다시 번거롭게 할 수 없으나 상화지 수십 건은 바치고 싶은데 이것은 다른 물품과 같지 않고 공사관에 사용하는 것에 불과하니 어떨지 모르겠다. 이 뜻을 접반사에게 말해서 기고와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라.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2일 기유 두 번째 기사 비만기로 정원에 전교하였다. 경기와 호소에서 적병이 물러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불쌍한 우리 생령들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였고 생존한 사람은 떠돌아다니며 신음하고 있다. 나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미친 재앙으로 이 지경이 되었다. 이제 마땅히 대신을 급히 보내어 여러 고을을 두루 순행시켜 이르는 곳마다 위무하게 하되 생존한 사람에게는 위문하고 죽은 사람에게는 조문하도록 해야겠다. 그리고 공과 사를 조사하여 나라를 위해 충성을 바친 사람은 포상하고 관직을 버리고 도망은 수령과 힘껏 싸우지 아니하거나 머뭇거리며 주저한 제장들은 모두 군법으로 다스려야 하겠다. 또 들에 가득한 곡식을 제때의 힘을 합쳐 수확하여 저장함으로써 군량을 만들 계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다.
이 일은 보통 사람에게 맡겨 조치를 늦출 수 없다. 또 천병이 장차 남쪽으로 내려갈 뜻이 있으니 군량 역시 별도로 조치하여야 하고 범범하게 놓쳐서는 안 된다. 이 모두를 비변사에 일러 속히 처리하도록 하라 하였다. 비변사가 회개하기를 신들도 그런 생각이 있었으나 미처 아뢰지 못하였는데 삼가 상의 분부를 받더니 지극히 윤당합니다. 경기는 유성룡이 채찰사로서 직접 관할하는 지방이니 마땅히 나가 두루 순응하겠지만 충청도는 어느 대신이 나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군량을 좋지 않은 일은 호주로 하여금 각별히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경기는 죽은 백성이 많지 않아 외적이 물러갔다는 소식을 듣고 다 지금 바야흐로 돌아오고 있으니 주인이 있는 전답원 형체상 수확하여 군량으로 삼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외적의 침입을 당한 양호나 경상도 등은 급히 거행해야 하니 감사 및 채찰 부사, 검찰사, 분호조, 당상 등에게도 별도로 하유하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전교하기를 아랜대로 하라. 대신 중에서 아무나 내려 보내라. 또 시체는 일일이 거두어 묻어주고 치제하라는 한 조목도 아울러 첨가하라. 그리고 군량에 대한 이런 비변사가 밤낮으로 마음에 두어 조치하고 부디 범범하게 늦추지 말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2일 기후 세 번째 기차 상이 남별궁에 거동하여 양경리를 접견하고 이어서 시유격 이름은 시등과이다. 객관에 거동하여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2일 기후 네 번째 기사 상이 별전에 납시어 모 유격을 접견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2일 기후 다섯 번째 기사 장원에 전교하였다. 강탄의 군사가 들어오게 되면 조경의 군사는 보병이어서 외적을 추격할 수 없으니 속히 불러오도록 하라. 위에서 일시에 침림하여 습진할 것이니 경리에게 이곳에 이와 같은 거사가 있음을 알리도록 비변사에 이르라. 또 무사를 초계하여 쉬지 않은 일도 속히 시행하게 하라.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2일 기후 여섯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라. 근래 접대 도감의 일처리가 너무 느슨하여 중국 장수가 어디를 갔다가 돌아오거나 출입하는 것을 바로 있게 하지 않아 위문하는 예질이 언제나 뒤늦으니 중국 장수가 노여하고 괴이상히 여깁니다. 어제 파유격이 말한 것도 어찌 대단히 미안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본 도감 당상 및 당의 낭청을 모두 추구하소서. 중국 장수를 접대하는 예가 지극히 중하니 정원은 즉시 취품하여 강국한 뜻을 표했어야 마땅한데 근래에는 전혀 인물을 살피지 아니하여 언제나 중국 장수가 미안한 말을 하게 하니 어제 파유격의 일과 같은 것이 바로 그 한 가지 예입니다. 도승지 및 색승지를 모두 추구하소서. 파유격이 말하기를 우리들이 당신 나라를 위하여 칼날을 무릅쓰고 외적을 죽이느라 수풀을 헤치고 야숙하다가 어제 돌아왔다. 그런데 국왕이 와서 치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관원을 차출하여 위문하지도 아니하니 어찌 인정이 그렇게도 없단 말인가? 우리들은 너무도 야박하게 대접하니 우리가 도리어 부끄럽다 하였다. 후궁이 서쪽으로 내려갈 적에 패단이 있을까 염려하여 별도로 제신을 보내 수행하도록 하였으니 이는 호위하는 것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궁의 하인들이 이르는 곳마다 패단을 저질러 영로의 여러 고을에서 진열해 둔 기명을 많이 약탈하였으며 심지어는 유주의 한 곳에서조차 더욱 침탈하고 소요를 피워 향소까지 구타하고 산료를 무한정 취했는데도 멋대로 방자에게 구는 것을 좌시하고 억제하는 데는 뜻을 두지 않아 조금 완전했던 서로 지방으로 하여금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하였으니 지극히 형편없습니다. 수행한 제신을 추구하소서. 정한 이 이참이 지금 경기 연천 지방에 있으니 속히 올라오도록 하유하소서.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2일 기유 7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별난 뒤에 더욱 두려운 것은 민심입니다. 민심을 한번 잃어버리면 도덕의 할례니 가볍지 않을 터이니 오늘날은 오직 백성들을 위무하여 민심을 결속시키는 것으로서 건물을 삼아야 합니다. 근데 지난번에 정원군의 이부 등이 후궁을 배종하여 서쪽으로 내려갈 적에 그의 국로를 방종하게 놔두어 지공이 풍부하지 못하다면서 향수를 마구 구타하고 기명을 부수었습니다. 또 족속 및 아는 사람들을 많이 거느리고 국노라고 칭탁하여 더욱 공개를 요구하였으며 불법으로 쇠마를 차지하여 탁은 아침을 씻도록 함으로써 처음 마전에 이르렀을 때는 쇠마 수가 30필에 불과하던 것이 매 음마다 더 색출한 까닭에 수 안에 이르러서는 거의 200필에 이르렀으므로 연로의 백성들이 분주하게 음식을 제공하고 쇠마를 징발하느라 원망하는 소리가 자자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성천에 이르러서는 끝없이 폐단을 저지려 온갖 물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였는데 그 수에 있어서 한이 없어서 조금이라도 여의치 않으면 국노가 바로 왕자에게 하소연 나오고 그러면 왕자는 금지시켜 단속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대로 따라서 그들이 멋대로 구는 것을 조장함으로써 온 부의 민심으로 하여금 이미 흩어지게 하였습니다. 본부에 머무른 지 날짜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그 배단이 이 지경에 이르렀으니 장래의 걱정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지난해 북도의 변이 본보기가 되고도 남을 텐데 오히려 경계할 줄은 모르고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 삼도가 모조리 어육이 되어버린 판에 서로만이 그런 대로 믿을 만한데 왕자가 또 그곳을 무너뜨리고 있으니 참으로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정원군 부와 해숭이 윤신지를 모두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금찰사 신잡과 수행한 제신 구 사명과 허잠은 배단을 끼치는 일을 좌시하고 단속하지 않아 도무지 위임하여 보낸 의의를 망각하였으니 모두 추구하소서 하니 헌부와 간원에 답하기를 일은 아마 그렇지 않을 것이다. 배단을 저지르는 하인이 없지 않겠지만 주인이라고 해서 꼭 그것을 다 안다고 할 수도 없는데 어찌 이토록까지 해야 하겠는가? 또 제신이 어찌 금지시키지 않았을 리가 있겠는가? 성천 사람이 전미 7법을 내줘 장차 굶주리게 되었다고 하는 달갑지 못한 소문을 듣고도 내가 차마 말하지 않았다마는 이 일은 잘못 들은 말이 아닌가 싶다. 지금은 우선 추구하거나 파직시킬 필요가 없다. 제신에게 글을 내려보내 각별히 단속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할 것 같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자식을 보고 하는구나.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3일 경스 첫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신들이 경리 임몽정과 함께 오늘 아침에 폐초를 받고 경리 아문에 나아가 마루에서 뵙고 경리의 본부를 들으니 신등으로 하여금 내일 떠나 일루에 저장된 양추와 집합된 유민들을 날마다 계좌하여 집품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탕폐된 나머지 각 고을의 아정과 백성들이 필시 와서 모이지 않을 것이며 독촉하는 일에 대해서도 신들이 데리고 가는 한 사람의 노복 이외에는 사환으로 쓸 사람이 없으니 참으로 작은 염려가 아닙니다. 청룡관이나 금군 중에서 무사 2사람을 대동하고 가도록 해주소서. 그리고 수령을 단속하거나 하인을 형장으로 다스릴 때 사목이 없을 수 없으니 비변사로 하여금 의논해서 처리하도록 하시고 인신 한 개도 아울러 가지고 가게 하소서 하니 상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3일 경술 두 번째 기사. 사관원이 아뢰기를 후궁을 수행한 제신을 모두 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전일에 아뢰었습니다. 현재 군무가 몹시 긴급하여 온갖 조치할 일들이 모두 병조위에 귀속되어 있는 형편인데
당상과 낭청이 근래에 더욱 결혼이 많습니다. 판서는 교체된 뒤에 오래도록 출사하지 못하고 있으며 참판은 겸관하는 일이 많아 전일의 인물을 살필 수 없고 참의는 내전을 호위하느라 나가 있으며 참지만 입직하고 있으니 여기에는 당상관이 없는 형편입니다. 본 병조가 이와 같으니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참이 박동량은 분조로 호칭하여 그대로 호위하도록 하고 다른 참의를 차출하는 데 있어 낭청으로서 출사한 사람은 모두 재직시키고 서울에 있는 사람으로 모두 보충하여 임명하셔서 기밀에 관계되는 모든 일에 대해서는 3사가 불갑을 미리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주서를 별도로 두어 날마다 써서 보내도록 한 그 의도가 공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근래 와서 더욱 태만이하여 날짜가 지난 뒤에 두어 줄 무관한 일을 추려 써서 책임만 메우려는 짓을 함으로써 3사로 하여금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모르게 하니 지극히 놀랐습니다. 차지 가주서를 추고하여 취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수행한 재신에 대한 일은 이미 하유하였으니 윤호할 수 없다. 나머지는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3일 경술 세 번째 기사 이조가 아뢰기를 남방의 수령은 아직 해유하지 않았어도 임명할 수 있지만 이천부사는 무슨 까닭으로 해유하지 않은 김진선을 임명하였는지 이조에 물으라고 전교하셨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때를 당하여 무사가 만약 해유에 받는다면 재능 있는 사람이 의뢰에 기용되지 못할 것이니 해유에 구애받지 말고 재능에 따라 임용하도록 하라고 지난 8월 7일에 승전을 받았기에 임용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해위에 구애받지 말고 재능에 따라 임용하라 말한 것은 해위에 구애받는다면 재능 있는 사람이 참으로 임용되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해유가 한번 무너지면 재능이 없는 사람도 또한 임용될 수 있을 텐데 그 득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우선은 그대로 임명하되 앞으로는 이처럼 하지 말라. 우리나라에서 하는 일들은 명칭은 그렇듯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아니한 것이 있으니 삼가지 않을 수 없다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3일 경술 네 번째 기사 사헌부가 아뢰기를 정원군 2부와 해숭이 이윤신지를 파직시키는 일과 신잡과 그 사맹 허잠을 추구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전에 아뢰었습니다. 오위장 이인재는 직책이 수기하는 반열에 있는데도 일이 위급해지자 공공연히 도망하여 본월 9일에 순장들이 수점할 때에 전혀 그림자도 보이지 않아 이미 추구하려는 전지가 있었는데도 소우제철을 할 수 없고 오래도록 감문하지도 않았으니 지극히 놀랐습니다. 나국하에 서명하라는 승전에 의해 주의를 정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미 하유하였으니 윤호할 수 없다. 나국은 아랜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3일 경술 다섯 번째 기사 상이 이부총 이름은 이여매이다. 하처에 거동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대인이 재차 와주었는데도 우리나라 결단난 바람에 뜻에 맞게 충분히 대접해드리지 못하니 황공하오 하였는데 부총이 돌아가겠다고 하자 읍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4일 시내 첫 번째 기사 비만기로 이르렀다. 유염은 군유를 범하고 체포령이 내려지자 도피하였으니 지극히 놀랐다. 이런데도 나라에 기강이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유사는 놔둔 채 문죄하지 않고 법사도 모르는 것처럼 하니 더욱 놀랍다. 유염이 처자와 형제 등을 금부로 하여금 납포 수감하여 나타나도록 독촉하고 또 용모와 나이를 열고 해서 팔도에 하유하여 끝까지 찾아서 체포하도록 할 것이며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히 중상을 내리도록 하라.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5일 임자 첫 번째 기사 상이 부총 해생의 하처에 거동하여 주례를 행하였다. 두부잔을 든 뒤에 해생이 그만두기를 정하자 상이 좌상에서
행주할 것을 청하고 이에 예단을 올리며 절을 하여 작별하겠다고 하니 생이 읍을 청하고 파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3일 임자 두 번째 기사. 상이 중군 팽우덕의 하체에 거둥하였다. 상이 예단을 바치도록 하니 우덕이 말하기를 공도 없이 선물을 받다니 미안스럽습니다 하고 마침내 예단을 받았다. 신치에 황궁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5일 임자 세 번째 기사. 사관은 이아래기를 후궁을 수행한 제신을 추고할 일은 전에 아뢰었습니다. 근래 기율이 해이어져 장사들이 전장에서 죽음을 바치려는 마음이었고 외적이 지경을 침범하기만 한다면 먼저 도망할 계책을 품곤 하니 군율이 엄하게 밝히지 아니한다면 다시 수습하기 어렵습니다. 전라병사 오응태는 곤수의 신분으로서 멋대로 그 지방을 벌였으니 그 죄가 어찌 장벌에만 그칠 뿐이겠습니까? 나국하 율대로 정죄하소서. 지난번에 외적이 경기에 핍박하자 각사에 맡아 지키던 물건을 모조리 나누어 줘버렸습니다. 심지어는 병조의 가포와 호조의 은자까지도 대부분 하인들에게 나누어 주어 어렵게 수습한 물건을 하루아침에 죄다 없어지게 하여 다시 손쓸 곳이 없게 하였으니 정말 의의가 없습니다. 그때의 병 호조 당상을 추구하고 당의 낭청을 파직시키소서. 그리고 나눠준 물건도 낱낱이 환수하고 잃어버린 것도 역시 호조로 하여금 관리를 적발하여 죄를 다스린 뒤에 환수하게 하소서. 태인 현감 김의직은 사람됨이 혼미하고 잔인하여 잔파한 지역을 수습하는 임무를 맡기기에는 적합하지 않으니 재직을 명하시고 각별히 선택하여 파견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새로 아랜 것은 아랜 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5일 임자 네 번째 기사. 삼부가 아뢰기를 정원군 이부와 해숭이 윤신지를 파직할 것과 신잡 그 사맹을 모두 추구할 일에 대해서는 전에 아뢰었습니다. 장령 송준이 분사 대관으로서 지금 장차 내려갈 것인데 내전과 후궁이 수안과 성천에 나누어 있으므로 그가 한 곳에 머물러 있으면서 겸하여 살피기는 어려운 형편이니 왕래하면서 규검하도록 하소서. 그리고 해조로 하여금 그 월수를 정하여 번갈아 가면서 내려보내도록 하소서. 전 군수 왕경조는 중벌의 군율을 범했으므로 현륙을 당해야 마땅한데 감히 도망하여 집에 있다가 9년이 지난 지금에야 나타나 요행이 쓰고 몇 개를 베어가지고 와 죽음을 면하려고 하니 어찌 사소한 공이 있다고 하여 용서할 수 없는 죄를 가벼이 사면할 수 있겠습니까? 근래 주의를 범하고서 망명하는 자들이 있게 된 것은 경조가 법망을 벗어난 데서 연유한 것이 아니라고 기필할 수 없으니 율대로 처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윤호하지 않는다. 새로 아랜 것은 아랜대로 하라 하고 이어 정운에 전교하기를 왕경조가 어느 때 무슨 죄로 도망했는지 살펴 아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6일 개축 첫 번째 기사. 상이 유격 파세의 하체에 거둥하였다. 상이 예단을 올리도록 하고 이르기를 하체는 토산물이 남아 감히 작은 정성을 표하오 하니 파세가 말하기를 이미 영광스럽게 왕림해 주시고 또 후한 예단까지 주시니 감사하는 뜻으로 절을 하겠습니다 하자 상이 이르기를 감히 받을 수 없소이다 하였다. 파세가 읍하고 살해하자 상도 읍을 하고 물러나왔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6일 개축 두 번째 기사. 상이 드디어 참장 양등산의 하체에 거둥하였다. 상이 예단을 올리도록 하고 배려하기를 청하니 등산이 사형하자 읍하고 물러나왔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6일 개축 세 번째 기사.
헌납 이 필령이 연수한 자로 성급하게 벼슬길에 나와 당을 결성하고 권력을 멋대로 부렸다. 아래기를. 신이 좌의정 김응남의 종사관으로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게 되었는데 본직을 그대로 띄고 갈 수 없으니 신을 퇴직하소서 하니 상이 아린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 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6일 개축 네 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래기를. 영의정 유성룡은 이미 경기와 호소로 갔고 좌의정 김응남도 장차 나갈 것이며 우의정 이원익은 병이 위중하여 휴가 중에 있습니다. 이런 상난의 시기를 당하여 의종 세 자리가 일시에 모두 비었으니 조정의 계책을 어떤 사람에게 책임지우겠습니까? 남쪽 지방의 조치가 긴급하다고는 하지만 그런대로 다른 재상이 가서 처리할 수 있는데 어찌 꼭 현직 대신들을 다 보내요 나라의 채무를 손상시킬 것이 있겠습니까? 내려보내지 마소서. 오총병은 오늘 출발하지 않았는데 사후 낭청이 자세히 탐지하지 않고 경솔하게 정원에 말함으로써 대가를 나갔다가 바로 들어오게 하였으니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 해괴하게 여기고 있으며 정원 역시 자상하게 살피지 아니하여 임금이 거동을 하여금 이처럼 전도되게 하였으니 또한 잘못이 있습니다. 사후 낭청을 파직하고 색승질은 추구하소서. 요즘 관원이 갖추어지지 않아 대사관 윤담무만이 있으니 사체에만 손상이 있을 뿐 아니라 새로 임명된 수령에 대하여 서경할 사람이 매우 많은데도 일제히 계좌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원 여우길은 중국 관원을 배행하고 남쪽으로 내려가며 언제 돌아올지 예측할 수 없으니 채차를 명하시고 바로 그 후 임을 뽑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영의정은 경기만을 갔다가 오고 하삼도에는 그 후 좌상이 나갈 것이다. 근본 거둥한 일에 대해서는 색승지 실수가 아니니 연호할 수 없다. 나머지는 아른대로 하라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7일 갑인 첫 번째 기사. 사원부가 아래기를. 적보가 긴급해지자 조정의 모든 관료들은 국가의 위급함을 생각하지 않고 곧바로 도망갈 계획책만 꾸며가지고 이 따라 달아남으로써 해서 모든 관사가 거의 비게 되었으니 보고 듣는 이들이 모두 한심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장례원 사의 박정림, 홍용, 사평, 심융, 중추부 경력 허진, 상균관 전적 최계옥, 상위원 주부 조지, 장학원 직장 이권, 빙고 별좌 정상신, 전 함사 별좌 임곤 윤공, 예빈시 참봉 양홍무 등은 그 직무를 버리고 공공연히 도망갔으니 모두 승전에 의하여 시행할 것을 명하소서. 인가를 회철하지 말도록 금지한 것이 엄명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기강이 없어져 사람들이 법을 무수하지 않고 밤을 틈타 남몰래 헐어버리면서 조금도 끓이는 바가 없기 때문에 겨우 남은 가옥도 날로 없어지게 되었으니 지극히 한심스럽습니다. 한성부로 하여금 본부의 관원을 대동하고서 달마다 순행 조사하여 회절 여부를 그달 금음에 서게 하도록 하고 법한 사람은 법에 의하여 취재토록 하소서. 임실현이 새로 방화를 겪었으니 흩어진 백성들을 소집하고 창고국식을 수습하는 일을 결코 예사 사람에게 위임할 수 없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 경종지는 사람됨이 용렬하고 탕폐한 고을을 다스리기에 적합하지 않으니 차차하시고 각별히 선택하여 보내소서 하니 상이 모두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 선조실록 92권 선조 30년 9월 27일 갑인 두 번째 기사. 예조가 아래기를. 나라에는 하루라도 종묘와 사직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단 하루만 성 밖으로 나가도 그 나라는 없어지는 것입니다. 근래 외적이 몹시 가까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부득이한 일을 하였지만 외적이 조금 물러가기만 하면 바로 복령해 와야 하는데 중국 병사가 가득 차 봉헌할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대신의 의견이 잠시 신묘가 완공되기를 기다렸다가 복령에 오자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물력이 고갈되고 백성도 모이지 아니했으므로 부득이 병조로 하여금 진병과 도방군을 보내도록 하였는데 앞으로
그 숫자대로 뽑아 보낼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경기는 각도의 도우 제찰사에게 말하는 한편 의음을 불러 전일에 부역 나온 승군 60 내지 70명을 거느리고 급히 나오도록 하였지만 음도 역시 미처 오지 않고 있으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이 큰 역사를 얼음이 얼기 전에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까? 삼가보건대 신묘의 문 밖에 내관 방준호의 집이 있으니 이 집을 수리하여 어시를 삼을까 합니다. 신들이 삼가듣건대 종묘와 사직을 일로에 협소하고 누추한 여연집에 봉안하였다고 하니 차라리 먼저 방준호의 집을 수리하여 임시로 봉안하였다가 묘역이 완전히 끝나는 것을 기다려 봉안하면 시민들의 마음에도 위안되는 바가 있을 듯합니다. 이 뜻을 대신에게 하문하여 만약 옳다고 한다면 그 급이 나를 가려 복령에 와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최흥원이 이미 묘사 제조를 겸하고 있으나 내전이 머무르는 곳에도 역시 대신이 없을 수 없으니 여기에 있는 대신 한 사람에게 양서의 도우 제조를 겸임시켜 본조의 당상 및 승지 각 일명과 함께 가서 맞이하여 오도록 하는 것이 온당할 듯 싶습니다. 감히 여쭸니다. 하니 상이 아랜대로 하라고 하였다.